네, 전세 가격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하자 정부가 집주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용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. 문제는 자칫하다가는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고 갭 투자를 한 사람들도 지원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. 박찬영 해설위원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역전세라고 하면 현재 전세가가 그러니까 그 계약 당시 전세가보다 싸다. 네.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걸 말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. 그래서 이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네. 얘기인데 지금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보증금 규모가 올 한 해만 288조 8천억 원 됩니다. 한국은행이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그 전세, 남은 전세 가운데 한 52% 이상이 역전세 위험에 지금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. 네.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 전세가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갭이 발생했잖아요. 이 차액 규모가 올 한 해만 24조 4천억 원 지금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죠. 24조 2천억 원의 차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. 한국은행이 네. 계산을 해봤더니 10% 전세값이 떨어질 때 그리고 20% 떨어질 때 계산을 해봤더니 최대 7.6%의 그 가구에서 이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이게 네. 그 가구 수로 하면 8만 8천 가구인데 이건 올 한 해만이고요.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그래프상 역전세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가구 수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그 보증금을 반환해 주라고, 그러니까 대출 완화를 해서라도 세입자들한테 그 보증금을 돌려주라, 뭐 그런 취지인 거네요. 지금 다음 주에 발표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당장 7월부터 DSR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. 초점은 이겁니다.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, 그러니까 DSR이 40%로 규제가 돼 있는데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. 쉽게 말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만 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전체 부채를 규제를 가했던 네. 거죠. 요걸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에 한해서 요거를 풀어주겠다라는 겁니다. 1년 동안만 풀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유력하게 지금 검토된다고 하는데 이제 목적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전세민들이 막 이사난 이런 것 겪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취지는 참 이해가 되는데 그게 꼭 선량한 의도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그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. 네. 갭 투자자들도 분명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. 지금 정부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지금 대출 규제 완화가 갭 투자자들한테 추가적인 갭 투자를 일으키는 것을 막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. 네, 그렇죠. 이미 갭 투자자들한테 흘러 들어가는 것도 과연 그걸 용인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2년 전에 전세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1억, 2억 올랐는데 그 돈을 뭐를 했냐는 거죠. 그걸 만약에 정기예금에 넣어놨으면 그 이자 수익은 없고 지금 전세민이 나갈 때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네.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먹고 쓰는 데 썼다든지 새로운 데 투자를 했다가 지금 돈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량한 임대인이라는 표현을 과연 써야 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. 네.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갭 투자자들 자기 돈 거의 안 들이고 전세민하고 거기에 대출 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이익은 집값 오를 때 이익 보고 전세금 오를 때 이익 봐놓고서 위험이 닥쳤을 때 그걸 사회화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용인해야 되느냐. 이번 대책에서 그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지켜봐야 될 점은 추가로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 그게 선순위 채권으로 되게 됩니다. 네. 그렇게 되면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순위에서 밀리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 네. 앞서 말했던 것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뭐냐면 이런 신호가 자칫하다가 야, 갭 투자 그냥 하는 게 최고다. 왜냐하면 나중에 위험 생기면 정부가 다 대책 마련해줘. 네. 이런 신호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
최상급입니다. 한 조사 결과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.2%로 1위로 나타났거든요.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적 대출인 전세 보증금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. 그렇죠. 이걸 포함하게 되면 GDP 대비 150%가 넘어서 모든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1위가 됩니다. 그만큼 이 전세가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라는 건데 이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대책이 다음 주에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가계부채가 심화되는 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니까요. 다음 주 기재부 발표 기다려 봐야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